네,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AI 분석 플랫폼 미나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AI 분석 프로젝트 한 3개의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YUPP랑 헤이에사, 그리고 미나라가 있는데, 헤이에사는 그 영상 올리고 그 며칠 뒤에 바로 TG 해버렸는데, 사실 별로 안 좋는데, 업비트에 가버려가지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재단이 다 털어먹은 것 같은데, 이걸 왜 상장했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같이 올렸던 미나라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지금 미나라가 좀 핫해졌어요. 미나라가 마케팅을 좀 제대로 시작했고, 그리고 트레이딩 시스템 퍼프작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갔고, 그리고 저는 이전부터 좀 미나라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미나라에 대한 에어드랍 스파크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기존에 제가 미나라 영상 올리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냥 공부도 할 겸 저도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라는 웹3와 디지털 금융을 위한 AI 기반 개인 CFO, 그러니까 저희가 비서를 얻는 건데, 이 사람이 최고 재무 책임자예요. 특히 웹3 쪽에서. 그래서 GPT를 그렇게 교육을 해둔 겁니다. 미나라 쪽에서. 저희가 원래 AI를 학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AI 기반의 비서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자동거래 실행까지 그 의사결정 실행을 통합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그 모바일 앱도 나왔고, 생태계 확장도 했고, 그다음에 서클, 굉장히 유명하죠. 서클 벤처스의 투자와 다양한 기술적 차별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AI CFO 탄생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교육을 CFO처럼 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런 AI 다 가질 수 있긴 한 건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저희는 이제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래도 공부를 할 때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좀 도움은 되겠죠. 저도 서프 쓰고 있지만 서프랑 미나라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나라도 서프는 오히려 좀 간단한 것 같고 미나라는 약간 딥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정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미나라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실시간 시장 분석, 자동 거래 실행되고, 그다음 워크플로우라고 저희가 어떤 액션을 주면은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가능하고, 일단 물론 리서치까지 가능합니다. 기술적 차별점으로는 DeepMind AI 기반의 웹3 네이티브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오픈소스 AGI 연구기관인 DeepMind의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정말 모델이 좋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투자 파트너십은 이제 서클이라고 하면 이제 소름이 돋죠. 거의 투자를 안 하는 회사인데, USDC 많이 아시잖아요. 거의 발행사 계열사인데, 그냥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클이 투자를 했다? 뭐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죠. 하지만 네임밸류만큼은 정말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돈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본 것 같아요. 저도 그 미더블 요새는 잘 안 가는데 약간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다들 스토리텔러, 지금 미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마케팅이 잘 된 게 스토리텔러를 하는데, 스토리텔러 할당에 토큰을 박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총 토큰 할당량의 0.05%에 해당하는 스파크 포인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큰의 기준은 스파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그 크레딧을 녹이고 많이 실사용하고 막 그런 식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상을 얘기하면은 관점이 스파크 포인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파크 포인트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저희는 이제 이 스파크 포인트를 모으는데 중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 할당으로 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0.05%지만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한국말 하니까. 그래서 다들 이거 스토리텔러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뭐 나중에 텔레그램 방 하면은 미나라 이런 애들은 놓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스파크 포인트와 에어드랍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AI와 상호작용. 일단 기본적인 이 센티언트나 미나라, 헤이아이사 이런 애들 다 전부 다 AI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냐가 에어드랍의 기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말은 그냥 단순한 채팅 그런 거보다 정말 꾸준히 쓰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쓰던가 아니면 어떠한 액션을 더 주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노가다 하듯이 채팅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액션을 하나 더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거래 활동인데, 지금 퍼플을 열었어요. 그 퍼플을 통해서 스파크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스파크는 에어드랍에 직결이 되니까 퍼플 활동은 에어드랍을 받는다. 이게 정립이 되죠.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 커뮤니티가 이런 애들은 디스코드 롤을 얻으면 굉장히 많이 줘요. 정말 이런 그 AI 분석 플랫폼이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리서처를 하는 거니까 커뮤니티 참여 유도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홍보도 많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홍보 쪽에선 디스코드 롤이 에어드랍을 유의미하게 준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물론 너무 많기도 하고, 제가 뒤통수도 많이 맞았죠. 디스코드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류의 애들은 좀 디스코드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센티언트도 디스코드 굉장히 대박이 났죠. 물론 얻기 힘들지만. 그래서 디스코드 역할을 얻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디스코드 롤이야 여기 팀에서 정한 대로 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전화 안 해요. 그러니까 디코 활동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디코 롤을 얻는 것도 굉장히 큰 에어드랍 작업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디스코드 챗구라고 그런 게 한때 정말 유행이었고, 그리고 디스코드에서 커뮤니티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눈에 확 띄잖아요. 민나라에 대해서 좀 딥하게 하실 거라면 디스코드 활동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냥 구독 혜택이 있는데 구독하면 스파크 주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하면 스파크 받는 거 외에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브랜드 구별을 해보면 미나라랑 또 서프를 비교했네요. 서프가 주요 기능은 이제 분석 거래, 그리고 서프는 인사이트 데이터 분석, 그리고 목표 사용자는 트레이더 투자자, 서프는 연구원, 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미나라도 굉장히 딥해요. 서프는 오히려 저 같은 좀 에어드랍 파머들이 이 프로젝트 진짜 괜찮나? 사기 아니야? 이런 거 구별할 때 좀 쓰는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코파일럿은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안 좋아요. 이거 강화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모바일 앱 출시됐고 이게 어젠가 엊그저께 된 것 같아요. 투자 강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괜찮다라고 합니다. 결론이 뭐냐? 미나라는 단순한 AI 챗봇을 넘어 실제 금융 의사결정과 실행을 통합한 최초의 웹3 AI 에이전트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마인드의 AI 기술적 우수성과 서클의 전략적 투자,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확장 전략은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다고 합니다. 관전 포인트가 있네요. 2월 오토파일럿 출시, 완전 자유거래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큰 경제학 발표, 이거 토크노믹스인데 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생각보다 빨리 TG를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캐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행사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그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미나라 일단 뭐 1티어 에어드랍 애들이 있긴 한데 걔네들보다는 물론 밸류는 떨어지지만 얘는 충분히 애드작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작업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독 모델을 보시면 일단 라이트 쓰고 있거든요. 연간 결제하면은 이렇게 돼요. 스타터 그리고 프로가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라이트나 스타터나 프로나 결국에는 이 스파크가 보시면은
비율이 10이에요. 그러니까 1달러를 결제하면은 10 스파크를 줘요. 프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1달러에 10 스파크를 준다는 게 일단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를 저희가 더 얻어야 되는데, 일단 크레딧을 더 많이 주죠. 크레딧. 저는 이제 연결제를 해서 조금 더 받는 것 같은데, 크레딧을 소모하는 게 에어드랍의 큰 조건이 될까? 엄청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스파크를 얻는데 돈을 쓰란 거잖아요. 돈을 안 쓰면은 좀 안 주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돈을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 모델이나 스타터 모델 이런 걸 쓰면은 이제 NFT 화이트리스트 자격을 준다고 하니까,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좀, 제가 이따 전략 설명해 드릴 건데, 그 라이트 이거 한 달만 해서 그 트레이딩 코파일럿 사용한 다음에 퍼프 작업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략 짜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연관 결제했어요. 그냥 스파크도 좀 얻고, 어차피 조금 싸게 해주니까. 근데 이렇게 빨리 TG 할 거면은 이거 그냥 연결제 안 하셔도 돼요. 조금 아까우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 달만 이렇게 스타터나 프로 빡 끊어버리고 애드작 하셔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그냥 스파크, 구독은 스파크용인 것 같아요. 딱 이런 식으로 얻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품질로 바꿔서 질문하면은 이 크레딧이 한 100개씩 타요. 금방 탑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릴 핵심은 트레이드입니다. 지금 퍼프 거래하면은 100% 스파크 보너스가 있어요. 저는 이게 조금 킥입니다.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얘네가 나중에 포인트 인플레를 시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퍼프 거래를 좀 했어요. 보시면은 딱 수수료가 6달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스파크가 120, 1달러에 20 스파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수료 기반이거든요. 그러면 수수료를 태웠을 때 구독했을 때보다 효율이 2배 정도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퍼프가 100% 스파크 효율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구독하는 게 훨씬 이득이란 거예요. 수수료로 인한 스파크가 타는 것보다 구독이 평소엔 효율이 좋은데 지금만 퍼프가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스파크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지금 구독이랑 퍼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강제적으로 만약에 퍼프의 이벤트가 끝나면은 구독으로만 스파크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얘네가 이 퍼프 이벤트를 언제까지 하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포인트가 지금 고정이 됐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수료 1달러에 20 스파크가 그냥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퍼프 작업을 하시면 주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배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뭐 OI만 잡고 일주일 내내 서로 다른 액션을 취해요. 프로젝트 측에서 그걸 이제 감안해서 일주일에 배분된 물량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떠한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몰리면 당연히 저한테 떨어지는 게 적겠죠. 근데 이 미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수수료를 내가 마음껏 태워도 스파크를 그에 비례해서 마음껏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그쵸? 좋긴 하지만 단점은 리스크죠. 이 포인트 스파크가 인플레를 유발시키냐? 왜냐면 다른 퍼프는 일주일에 배분된 양이 있고 총 배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배분량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딱 FDB나 얘네 밸류를 좀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수수료 비례해서 스파크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내가 얼마를 계산할지는 본인에 대한 재량 것인데 리스크는 딴 거보다 좀 크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만큼 하이 리턴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는 정확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지금 이 스파크가 되게 많이 주는 거라 생각하고, 왜냐면 구독보다 한 2배를 더 주니까 지금 수수료를 태우던가, 아니다, 얘네 포인트를 인플레 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향후 액션을 보겠다, 뭐 그것도 리스크고. 그래서 에어드랍 작업이 저희가 되게 개인의 포지셔닝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짱구도 많이 굴리고. 그래서 저는
미나라를 보면서 100% 스파크 이거를 안 하긴 좀 아쉽더라고요. 하긴 했어요. 근데 조금만 했습니다. 왜냐면 수수료가 너무 세요. 이 시장가가 0.065%, 지정가가 0.035%인데, 근데 여기는 수수료 기반이니까 그냥 그 시장가를 밀어버렸거든요. 근데 틱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틱으로 갈리는 건 거의 없고 그냥 순전히 수수료로만 갈렸습니다. 수수료 엄청나게 셉니다. 좀 아까워요. 근데 이게 스파크로 비례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좀 부담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거래를 잘 못해서 이렇게 손익도 좀 이번에 안 봤네요. 그렇게 많이 안 보긴 했는데, 근데 은근히 좀 갈려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틱으로 손해를 안 봤다고 해도 얘네가 지금 호가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워낙 소액으로 해서 그런데 만약 큰 금액으로 하면 이거 틱으로 손해 많이 봅니다. 스프레드가 너무 세서. 그래서 시장가를 밀면은 여기까지 잡힐걸요? 아, 여기는 안 되겠네. 시장가로 밀면은 가끔 이렇게 비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까지 밀려버려요. 그러면은 틱 손해가 또 꽤 크겠죠? 호가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주의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해봤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놓고 잤거든요. 자고 이러니까 마이너스 20%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직은. 2월 달에는 얘가 개선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는 없고요. 그때 한번 제가 직접 써보고 괜찮으면 한번 해볼 텐데 아니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얻었어요. 스파크를 3,200개 정도 얻었습니다. 전략을 소개시켜드리면 얘가 지금 160달러 나간 거거든요. 1달러에 20 스파크를 받으면은 160달러만 내면 돼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거 구독으로 했단 말이에요. 구독을 했으니까 내가 퍼프 작업한 거보다 2배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손해일지 안 손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계정을 하나 더 판다면은 일단 이 퍼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라이트 모델을 한 달만 결제를 합니다. 라이트 모델 한 달 결제해서 퍼프 작업만 합니다. 트레이딩 가서 퍼프만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00% 이벤트니까 라이트 모드 한 달 결제하고 그 다음에 퍼프 작업으로 스파크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미나라는 TC가 일단 프로젝트 측에서 말을 믿는다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1분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굳이 1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1년 했는데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부계정을 지금 하나 만든다면은 라이트 모드 한 달, 그리고 퍼프로 최대한 좀 그 손해 좀 조심하면서 크레딧 모으기. 크레딧이 아니라 퍼프로 스파크만 모으기. 그리고 나머지 디스코드나 크레딧 녹이는 거는 겸사겸사 할 것 같고, 주력은 지금 퍼프에서 스파크를 모으는 걸로 할 것 같아요. 제 전략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얘네가 뭔가 UI도 좀 깔끔한데, 뭔가 좀 컨셉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제 전략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략 연습하느라고 돈을 또 많이 태워먹어서 좀 아까워요. 다음엔 좀 잘 해봐야죠. 그래서 미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퍼프로 좀 돈 녹이는 거나 구독이 좀 아깝다 하시면 디코 활동하세요. 디코 활동이라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뭐 유동성이 좀 부족하시거나 그러면은 이거 크레딧만 녹이는 걸로는 좀 아쉬울 거예요. 디코를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야핑이 없어졌으니까 사실 얘네들도 이렇게 갑자기 없어질 줄 몰랐을 거예요. 야핑이 할당될 만한 그런 마케팅적인 돈이 아마 따로 있을 텐데 그게 아마 디스코드나 뭐 스토리텔러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시드가 좀 부족하고 약간 홍보하는 게 좀 괜찮다 하시면 저는 지금은 스토리텔러나 디스코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 퍼프도 약간 너무 많아요. 퍼프 너무 많아서 미나라까지 퍼프 하시라고 하기는 조금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 저도 퍼프 잘 못해서
아까워요. 그냥 본인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만 작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미나라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